이는 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찬란한 빛 영광의 주 드러내시며 천국을 보여주셨네.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언제나 그대로인 나. 한 말씀만 하소서 곧 나으리라. 제가 곧 나으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해. 나의 맘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해.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언제나 그대로인 나. 한 말씀만 하소서 곧 나으리라. 제가 곧 나으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해. 나의 맘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해.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해. 나의 맘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해.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네, 최준의 막시모의 흥겨운 노래를 찾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초대 손님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빅데이터 읽는 남자, 네, 김덕진입니다. 네, 아주 멋진 초대 손님 오늘 모셨습니다. 그 뭐 인사이트 연구소가 어떤 것인지 사실 궁금하기도 네. 하고 오늘 또 주제가 사실 메타버스라는 건데요. 그렇죠. 우선 그 부소장님께서 네. 하시는 일이 뭔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뭐 빅데이터 읽는 남자 이렇게 네.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SNS 데이터나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 여러 가지 글들을 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네. 혹은 트렌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는 그런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뭐 네. 예를 들면은 기업에는 마케팅이나 뭐 전략 이런 걸 짜기도 하고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네. 것들을 좀 제안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오늘 또 주제이잖아요. 이제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사를 계속 쫓아보니까 저도 한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이 키워드가 네. 떠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내용들도 연구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요즘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 빼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반면에 아직도 그게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신부님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 메타버스 처음 이 방송 위에서 들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무슨 네. 버스 우리 타고 다니는 무슨 네. 버스 얘기인가.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그 사실 시청자분들 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좀 쉬운 용어로 좀 설명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마 이거 메타버스 관련돼서 방송이나 여러 가지에서 하면 역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메타버스 아닙니다. 타는 버스 아니에요. 이 얘기부터 네. 먼저 드리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탑승한다 이런 얘기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메타 그리고 유니버스 네.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는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어 이제 초월, 초월. 그렇죠? 그리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죠. 우주 세계잖아요. 세계. 그러니까는 초월 세계, 뭐 초월 네.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면 좀 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 1월에 이 메타버스라는 말 좀 순화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확장 가상 세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도 쉽지는 않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좀 표현을 하면 가상의 세계인데 조금 더 넓어졌다. 확장됐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뭐 VR 기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현실과 가상이 함께 가는 이러한 세계로서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그 것 같습니다. VR 기기 정도는 우리 어디 관광지에 가면 네. 그 이렇게 쓰고 실제로 뭐 360도 이렇게 도는 거 볼 수 있는 그쵸. 그런 거에서 어르신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그렇죠. 뭐 요즘은 VR 계시겠죠. 방 이래가지고 네. 뭔가 롤러코스터 같은 거 실제로 네. 타는 게 아닌데 이거 끼고 나면 시각적으로만. 해서 툭 떨어져 막 하늘을 난다든지.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바닥 보면은 이거 떨어질 것 같아. 네. 이런 거 느끼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뭐 VR이 그러면 메타버스인가? 아니면 뭐 게임이 그렇죠. 메타버스인가 이럴 수 있는데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모습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주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은 아닌데 기술이 만약에 가장 진화가 되면 메타버스가 꿈꾸는 미래는 모든 인터넷이 3D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인터넷이 3D가 입체적으로 된다. 보인다는 네.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사진 보고 하는 거. 그쵸. 인터넷에 있는 2D의 사진을 네. 보고 제가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우리가 구매하는 거랑은 다르죠. 네.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도 보고 이것저것 즐기다가 점원한테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만져도 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3D,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이 3D가 된다는 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VR 기기를 끼거나 혹은 어떤 게임과 같은 현실인 거예요. 네. 요즘에 게임이 워낙 되게 실감 나잖아요. 네. 그런 게임과 같은 공간에서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듯이 그 안에서 어떤 물건을 보기도 하고 물건을 주문을 누르면 네. 실제로 우리 집에 택배로 오는 거죠. 아. 네. 혹은 우리가 배달 앱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달을 할 때는 어떤 배달 앱을 켜서 네. 배달을 네.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가상 게임과 같은 공간. 막 갑자기 상대방하고 싸움을 하다가 야, 너 배고프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니까 주문할까?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옆에 우리가 보는 중국집 같은 게임상에서 네, 샵에 게임상. 가서 그쵸, 샵에 주문하는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주문을 하면 네. 실제로 우리 집에 배달이 오는 겁니다. 아. 네. 일종의 광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광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3D로 옮기면서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더 주는 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메타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뭐 알듯 말듯.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너무 우리 일상에서 가깝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요즘 메타버스는 우리 일상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나요? 말씀드렸던 그 3D로 모든 것이 인터넷이 된다는 게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네. 쳤을 때 지금 어디 와 있을까라고 하면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면서 네. 화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네. 이런 화상 회의도 일종의 메타버스의 개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통하는 이런 네. 것들도 메타버스의 개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교육 쪽, 네. 그 다음에 행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대학교에서 네. 그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를 못 만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 실제로 그 학교의 체육관을, 운동장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게임 같은 공간에 들어가면 그 운동장, 원래 현실에 있는 대학교의 운동장이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운동장에 내 캐릭터들, 즉 아바타라고 표현하는 각자의 캐릭터가 같이 모이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 올해 초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대학, 그 운동장에 이제 우리 캐릭터들 같은 아바타가 모이잖아요. 모이게 되면 그 앞에 그 체육관에 아주 큰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체육관 스크린, 운동장이죠. 운동장 큰 스크린에 갑자기 화면이 뜨면서 총장님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의 아바타가 뜨는 건가요? 아니, 그건 이제 그건 아니고 총장님의 실제로? 영상. 살아가는 2021년 신입생 여러분, 굿투 그레이트. 선서 나는 신입생을 대표하여 선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도 보고 아바타로 이제 소통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하게 친구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네. 예를 들면 총장실에 가시면 우리가 어떤 기프티콘을 줄게요. 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 딱딱한 총장실이나 막 학교 역사 이런 거 잘 안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게임이고 기프티콘을 준다니까 가보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가서 우리 학교가 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못 느껴볼 아, 그렇죠. 이런 일들인데 그러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체험한다든지 아하. 이렇게 뭐 교육이나 아니면 회의 이런 것들에서 네. 좀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콘서트도 요즘에는 이 안에서 네.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이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총싸움 게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게임에서 네. 뭘 할까요, 우리가? 총싸움 게임이면. 그냥 그 상대방의 네. 악의를 무찌르고 뭐 그렇죠. 이런 네. 네, 우리는 당연히 게임이니까 뭐 총싸움만 하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나온 게임이 그래픽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야, 이거 게임만 하지 말고 이 안에서 우리가 춤도 출 수 있게 해주고 아. 이 안에서 우리가 영화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실제로 친구들이 게임이거든요. 근데 게임인데 총싸움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같이 영화 보고 아.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게임 안에 나오는 캐릭터랑 나랑 네. 연결시켜서 그쵸.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고 네. 그 캐릭터들끼리 대화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게임에 누가 나타났느냐? 방탄소년단이 나타난 거예요. 아. 그래서 BTS가 나타나서 뭘 했냐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했던. 네. 근데 그걸 유튜브에 공개하고 두 번째 버전, 안무 버전을 유튜브에 먼저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아, 네, 그럼 네.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가 그 춤을 추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영상의 화면에는 BTS가 춤을 추고 있는데 네. 제가 덩치가 있잖아요. 네네. 몸치예요. 춤을 못 똑같이 춰요. 따라 추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제가 BTS 춤을 추고 싶은데 못 추잖아요. 네. 근데 그 캐릭터한테 BTS 춤추는 아이템을 하나만 딱 사서 넣으면 아하. 제 캐릭터가 BTS랑 똑같이 춤을 춥니다. 네. 그러니까 단체로 다 같이 BTS가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친구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춤도 추고 노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10대, 20대 친구들은 게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가상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공간, 즉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즐기고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가상 공간에서 춤도 추고 뭔가 네. 특별한 내가 현실에서 못하는 거 하려면 사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거기에 만약에 그 설정이 네. 없다 그러면 그 역할을 못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네. 이거를 아주 잘 쓰는 회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구찌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요. 그 안에 실제로 그 구찌 가방이나 아니면은 액세서리 같은 거를 그대로 구현해서 메타버스에 집어넣어요. 아. 근데 그거는 가격이 500원, 1000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못 사지만 네. 그 가상은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네. 대부분 1, 20대거든요. 네. 그럼 10대들이 어릴 때부터 네. 이 명품 가방의 맛을 아. 자기의 이제 그 캐릭터들이 느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느 순간에 이걸 사고 싶을 때가 되면 네. 사는 거죠. 고도의 마케팅이네요. 네, 어린 맞습니다. 때부터 길들이.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지금은 그 어떤 그 말씀드렸던 뭐 그 아이템들이 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모두가 즐기는 순간이 됐다. 네. 상향 조절.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돈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이 올라가게 그렇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렇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네, 또 뭐 그런- 실제로 이제 네. 뭐 그 관련 기술이긴 한데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제가 그냥 단어만 쓸게요. 네네. NFT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그 어떠한 가상 아이템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아. 온라인상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그렇게 보증된 상품들이 디지털에서 그냥 그림하고 똑같은 건데 실제로 지금 몇십억에도 팔리고 있어요. 와. 네,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가상 부동산.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상에 있는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네. 그럼 누구나 똑같이 또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A라고 하는 게임의 가상 공간을 실제 부동산처럼 팔고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황적으로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게 세상을 대체할 거야라고 아. 생각하면서 정말로 강남 땅 같은 거를 평당 막 몇천 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확장되는 것까지 메타버스라는 그렇군요. 공간에서 좀 활동되고 그냥 있다. 게임 이렇게 볼수 회사에서 있습니다. 정한 규칙인데 네. 거기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치 현실처럼 그쵸. 네. 받아들이면 거기에 가치를 자기가 부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게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게임의 그래픽 기술이 네.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이 정도 그래픽이면은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이 그런 컴퓨터 그래픽이나 네. 아니면 기존에 이런 게임을 만들었던 데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이걸 확장시키는 아하. 거거든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냥 이러한 스튜디오에서 저를 그냥 촬영을 해요. 네. 그러면 저를 달 같은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핸드폰으로 찍고 제가 움직이면 실제 그 가상 공간에서는 제가 마치 우주복을 입고 있는 우주인처럼 나오는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저와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다른 사람을 네. 동시에 찍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그쵸. 하나의 가상 공간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서 각자 하는 행동이 여기다 반영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서로 만나서 직접 악수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음흠. 둘이 다 보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근데 굉장히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지금 메타버스가 이렇게 정말 주목받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시대 때문에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이 좀 더 발전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예전에 했잖아요. 친구들이 네. 10대 뭐 아들들, 딸들이 네. 방에서 맨날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셨죠. 좀 나가 놀아.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요즘에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지금 친구 만나고 만나고 있어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실제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인 로블록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초등학교 자녀나 혹은 유치원 자녀들이 있으시는 분들은 마인크래프트 혹은 이 로블록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로블록스에요, 실제로 미국의 16세 미만 청소년 55%가 여기 가입돼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의 사람이 여기 모이는지 아세요? 하루에 평균 접속자가요 4천만 명이 넘습니다.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죠. 네. 우리나라 인구 같은 10대 어린 친구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게임도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4천만 명이 같이 놀 수 있는 게. 네,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실은 SNS 나오기도 전부터 있었던 용어거든요. 네. 한 뭐 2000년 후반, 뭐 190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용어인데 그게 계속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이 네. 안 되니까. 네. 네. 근데 최근에 이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마찬가지로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의 그냥 보조였지 이게 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못 만나게 되니까 이쪽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네. 예를 들면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랜선 콘서트 막 뒤에 막 사람들 막 화면으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도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컨셉적으로는 1990년대 혹은 더 가서 5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이게 계속 기술이 안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요게 돈이 몰리고 돈이 몰리면서 아주 빠른 시기에 최근에 이렇게 관심이 늘어나고 기존의 과거의 다른 기술들이 요게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렇게 많아졌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익숙해진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굳이 이런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때도 그 안에서 잘 놀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이 1, 20대들이 판이 된 거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국내 네이버 Z에서 만든 제페토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앱이거든요. 제페토. 네. 근데 그 제페토가 왜 말이 제페토인지 아세요? 몰라요. 제페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페토? 네. 피노키오 들어보죠. 피노키오. 아, 네, 네. 피노키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만든 제페토잖아요. 네, 이게 들어가면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피노키오를 만드는 할아버지처럼 아. 나의 생각을 투영하는 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네. 그 아바타들이 실제 그 공간에서 노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전 세계에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습니다. 이영명.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서비스예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80%가 10대예요. 아. 그러니까 전 세계의 1억 6천만 명의 10대 친구들이 네. 하나의 공간에서 내 아바타를 가지고 놀고 있는 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버스의 현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자 10대, 20대는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한데 그쵸. 사실 그 노인들 세대는 이분들은 만나서 뭐 노인정에도 가서 직접 같이 뭘 먹기도 하고 같이 하투도 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노인들을 위한 이 메타버스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정도의 상충을 네.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네. 뭐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네.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뭐 어른들은 네. 꼭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가면 야 무조건 교회에 가야 돼. 네.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에 가야 돼라는 사람들과 1, 20대 친구들은 평상시에도 코로나가 없을 때도 이미 온라인에서 친구들을 그렇죠. 만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런데 이렇게 더 시설이 좋아지면 아 우리는 그냥 그 교회를 굳이 가지 않아도 그렇게 온라인에서 생각하겠죠. 충분히 다 즐길 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세대 간 갈등이 지금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이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시니어층을 위한 어떤 메타버스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건 약간 기능적이나 어떠한 그 펑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모듈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메타버스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3D 인터넷으로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런 필요를 느끼는 부분들에서만 가능해요. 아하. 가장 대표적인 게 VR을 활용하는 의료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럼 고소공포증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고소공포증 해소를 하려고 높은 데에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R 기기에다가 그런 내가 마치 빌딩이 예, 올라온 것처럼 올라온 것처럼 그런 거를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예. 보이게 해서. 네, 그럼 이제 실제로 바닥을 보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현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네가 걸을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고 실제로 걸으면서 어떠한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는 네. 이런 모습들을 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지금 없어진 것들, 헤어진 사람들, 네. 잊혀진 것들을 온라인에서 만나는 쪽에 또 많이 네.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죽은 아이 음. 혹은 이제 세상을 떠나보낸 부모님 이런 네. 사람들을 추억하면서 VR 기기를 끼면 비슷한 완전히 똑같이 못하지 않은 기술이 그렇게 되진 않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됐지만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를 가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비슷하게 공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 김광석 씨 네. 있으시잖아요. 김광석 씨를 홀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젊은 가수랑 같이 뭐 듀엣으로 한 음반 그쵸. 나온 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홀로그램이 나왔다는 건 제가 처음 네, 그래서 들었거든요. 홀로그램 공연장에서 네. 옆에서는 김광석 씨가 고 김광석 아. 씨가 이제 영상으로 영상으로 뭔가를 하고. 하고 있고
이 옆에는 실제 가수가 듀엣을 하는 거죠. 협연도 하고 네. 최근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또 김현식 씨랑 같이 봄여름가요 활동 콘서트도 그렇죠. 네, 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떠한 엔터테인이나 아니면은 의료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시니어들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즐기는 쪽이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메타버스 기반의 기술들,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편리하고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수 입장으로서 저의 역할이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역할이 없어질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유명해지거나 이걸 빨리 쓴다면 정말로 내가 없는 어떤 모든 공간에서도 내 목소리가 쓰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아니 강의라고 하는 게 영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내가 설 데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떠한 나를 많은 곳에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통해서 추가 수익을 벌기도 하죠. 네. 요즘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나의 목소리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요. 네. 그리고 나면 제가 원하는 어떤 내용이나 어떤 맥락을 쓰면 그거를 그 목소리로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명한 아나운서나 네. 아니면 내가 뭔가 특이하고 내 목소리를 어떤 이렇게 잘 데이터베이스화를 해놨다라고 네. 하면 실제로는 내가 이 공간에서 공연을 하지만 네. 전혀 다른 공간에서 내 목소리가 라이브로 또 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최근에 또 많은 어떤 기술들이 좀 활용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참 좋아했지만 고 신해철 씨 같은 네네.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인공지능 또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다시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잘 들리나? 고스트 스테이션이 2012년 10월 22일이 마지막 방송이었으니까 거의 10년 만이네요. 그죠?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션 신해철입니다. 워낙 오랜만이라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재활용해서 만들 수는 없고 배 아프다고 호다닥 도망간 다음에 삼태기 메들리를 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참. 그래서 오늘은 음악하는 제 동료 후배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얘기도 함께요. 일단 음악 한 곡 듣죠.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리워했던 목소리들 네. 혹은 지금 나의 목소리를 판매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이 인공지능 기술과 이러한 그래픽 기술, 그 다음에 이런 목소리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내가 없는 공간에서 내가 나타나거나 네. 혹은 축하 영상을 내가 만든 게 아닌데 텍스트나 내용을 쓰면 이런 표정과 내용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렇게 될 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이나 네. 일반인 말고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잘생긴 네. 혹은 아주 예쁜 캐릭터 같은 애가 아하. 실제로 사람처럼 대화도 하고 그러네요. 사람처럼 SNS에 글도 올리고 네. 사람처럼 광고도 찍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뭐 연예인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예쁘거나 멋있는 그런 특징만 모은 그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화제가 된 게 이른바 뭐 가상 인플루언서 혹은 네.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네. 캐릭터들인데 가장 최근에 이제 로지라고 하는 캐릭터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고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광고 영상에서 네. 이 로지라는 캐릭터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광고 모델로 나온 네, 거예요. 광고 모델로 실제로. 가상인물인데. 네, 가상인물 CF에서 춤을 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좀 묘하게 생겼네? 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 CG로 만든 인물이 실제 다른 사람들과 너무 자연스럽게 춤을 추니까 아하. 이거 뭐야? 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캐릭터의 얼굴이 묘했던 이유가 지금 MZ세대들이 좋아하는 10대의 특성을 다 딴 모습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가장 뭐 좀 개성적으로 좋아할 만한 얼굴들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캐릭터가 자연스러워지고 저렴해지고 빨라진 거죠. 네. 그럼 그렇게 봤더니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일반 연예인보다 이 사람들 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스캔들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네. 거죠. 네. 예를 들면 CF를 찍을 때 잘 찍었는데 갑자기 열애설이 터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여기는 열애설도 그들이 만드는 거지 네. 그렇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펑크를 내지 않겠죠. 네. 시간에 늦지도 않고 네. 또 세 번째로는 같은 상황에 여러 공간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유명 연예인보다는 저렴하죠. 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곳들이 이러한 가상 인플루언서를 좀 이제 쓰려고 하는 이런 모델들도 좀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도 있고, 뭐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막연하게, 이게 이렇게 변화되는 게 뭐가 정말 좋은 일일까? 네, 맞아요. 뭔가 윤리적인 그런 문제는 없을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가짜로 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나요? 실제로 기술이 지금 이게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 말씀하시는 법, 제도, 윤리가 못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성범죄 관련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대부분 다 10대 혹은 20대, 특히나 네. 이제 10대 저학년들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만나는 건 다 가상의 아바타로 만나죠.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나이, 성별, 국적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대화하고 친해지는 거죠. 네. 그러다 갑자기 야 우리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볼까? 라고 만났는데 실제로 10대 여성과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성이 그렇죠. 실제로 만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뭐 온라인상에 일어나는 악용되는 거는 오히려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랜덤 채팅 같은 데 일어나듯이 네.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그 온라인상에서 뭔가 유사성행위를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또 어떠한 사기, 예를 들면 우리가 보이스피싱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보이스피싱보다도 더 현실적인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진짜 친구라고 그렇죠.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막 되게 친해졌단 말이에요, 온라인 네, 공간에서. 네. 그래서 급해서 뭔가를 달라고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향후에는 실제 돈이 아니라 가상에 있는 돈이 현실로 이제 통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상의 돈을 요구하면 그냥 내가 잠깐 썼다가 줄게 네, 라고 하다가 그 아이디가 없어지거나 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최근에 뭐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걸 법으로 통제할 것이냐 제일 궁극적으로는 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어떠한 플랫폼으로 볼 거냐 네. 이런 고민들도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돌아가신 분들을 그 이 가상현실로 그분들이 완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까 뭐 신해철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찍 돌아가신 뭐 어머니나 아버지를 어린 자녀가 나중에 좀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어린 아이 자녀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 뭐 그럼요. 이런 지적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기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나오는 기술들을 좀 하나 생각해 볼 게 네. 흔적만 남길 것이냐 네. 아니면 그 흔적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이 돼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 것이냐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신해철 씨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흔적이라는 건 과거의 녹음본을 듣는 게 흔적이겠죠. 그렇죠. 근데 학습을 통해서 새롭게 기록되는 건 네. 지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그 목소리를 통해서 쓰거나 혹은 어떠한 과거의 이 사람의 대화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질문을 하면 새로운 대답을 해주는 개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첫 번째로 그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현실보다 가상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오히려 현실을 있게 더 위로가 해주니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얘기하는 이야기에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에 어떠한 데이터가 섞여 들어갈지 모를 때 맞아요. 그게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어떠한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특히나 가상이나 가상 인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법적, 윤리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상의 인물이 어쨌든 실제로 대화한다 했을 때 그 컨텐츠는 누군가가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 그 기계에게만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니면 누가 인위적으로 주입을 한다도 주입한 사람의 판단이나 그 사람의 윤리관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누군가 이제 식별을 좀 잘 해줘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뭐 유튜브 미사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왜 종교의 자유도 못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미사 참여를 굳이 해야 되나라는 것, 또 종교 생활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것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소장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이제 교회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교회 굳이 안 가도 네. 거기서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예배도 할 수 있다 설교도 생각하는데 들을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은 또 가야 되는 그쵸. 것이 맞아요. 좋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그러니까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주의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실제로 미사를 요즘은 그냥 TV에서 TV 미사를 어쩔 수 없이 대체로 보지만 그것이 실제 참여해서 영성죄까지 하는 그런 미사랑 똑같지 않다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실은 학교에서 이제 제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수업도 듣지만 네. 또 제가 어느 학교에서는 지금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수가 돼가지고 거의 2년째 계속 학교를 한 학생들 못 번도 만나. 안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올해 이제 이번 학기 되면서 다시 현장 강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집에서 너무 편하게 너무 막 네. 만나면서 오히려 평점도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네, 네. 나 학교에 가서 내가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다시 강의를 할 때 과연 지금처럼의 효과가 나올까? 오히려 이제 거꾸로 네.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미사를 드리건 예배를 하건 교회에 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은 단순히 영상 수준인데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더 발전되면서 예를 들어서 VR을 끼고 정말로 왼쪽 오른쪽을 보면 뭐 교우들이 다 보이고 네네.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가면은 이렇게 뭐 모든 현실이 느껴지고 또 거기에 심지어 뭐 냄새나 소리까지 다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고민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40, 50대 분들보다 1, 20대의 문제라고 쳤을 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1, 20대의 출석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일단은 그들이 있는 곳에 가야 네.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다. 네. 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에게 네.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혹은 내 캐릭터가 가상의 그 어떤 공간에 미사를 하고 있는 공간에 가서 신부님의 아바타에게 네. 뭔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내 가상 캐릭터가 그것을 네. 취했을 때 네. 이거는 과연 실제가 가상일까? 네. 이런 이제 고민들이 실제로 지금 있는 상황이죠. 네, 아마 그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략자나 뭐 윤리신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뭐 시대의 변화를 어느 정도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몰라도 적어도 어떤 그런 종교적인 면에서는 네. 저는 좀 직접 만나서 네.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이 몸을 우리 특히나 가톨릭 교회는 이 성사라는 개념은 네. 직접 눈에 보이는 표지,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그런 표지를 통해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상의 그 캐릭터가 그걸 얼마나 대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체온이 흐르는 그리고 직접 만나서 공기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있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양쪽을 다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뭐 깊이 고민은 안 해봤지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예, 신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오히려 그래서 그 갈수록 이 오프라인이라고 할까요? 네. 이 공간이 갖는 그 중요성 네. 혹은 우리가 모임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오히려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될 때가 네. 곧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게 당연했잖아요. 네. 그게 당연하고 온라인은 우리가 나중에 교육을 받았죠. 네. 근데 지금 10대들 특히나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불리우는 지금 10살 미만의 친구들은 오히려 온라인이 그들의 메인 스테이지고 네.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지 네. 이거 왜 함께 해야 되는지를 네. 마치 우리가 온라인에 대해서 교육받듯이 그들한테 이제 그걸 교육해줘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그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묵직한 과제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이시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석진 부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토크 컨셉 포유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